안녕하세요. 오늘은 찰스 부코스키의 시를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부코스키가 유명하면서도 은근히 국내에서는 이름이 없는 작가인데 그 비트 세대의 작가 중에서 가장 명성을 떨친 게 잭 케루악이라면 부코스키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작가들과 독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코스키는 고전적인 시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일상어로 된 시를 주로 썼고, 그래가지고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읽어보면 이만한 힘을 가진다는 게 작가로서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읽어드리고자 하는 눈이 아름다운 남자는 시의 겉모습만 보면 가볍고 줄줄 얘기만 늘어뜨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 담긴 힘에 얻어맞으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이런 작가 정말로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아름다운 남자. 어렸을 때 늘 가림막이 내려진 이상한 집이 있었다. 집 안에선 인기척이 없었고 마당에는 대나무가 무성해 우리는 대나무 숲에서 타잔놀이를 하곤 했다. 제의는 없었지만. 그리고 그 집 커다란 연못에는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얌전한 금붕어들이 우글우글했는데 수면 위로 올라와 우리 손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었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일렀다. 저 집은 근처도 가지 말아라. 물론 우리는 갔다.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몇 주가 지났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망할 갈보 남자 목소리였다. 그리고 방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남자는 오른손에 핍스 위스키병을 들고 있었고 30살쯤 되어 보였다. 시가를 문 입, 면도 안 한 얼굴, 빗질 안 한 헝클어진 머리, 맨발에 러닝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반짝였다. 그 남자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했다. 어이, 꼬마 신사들, 재미난 시간 보내고 있나? 응? 그러고는 와락 너털 웃음을 웃고는 집 뒤편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거기를 나와 내 부모님 집 마당으로 돌아와 그 일을 생각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런 남자, 강하고 자연스러운 남자, 눈이 아름다운 남자가 우리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그 남자 같지 않은 게 창피해서 우리더러 거기 가지 말라고 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집으로, 그 대나무 숲으로 얌전한 금붕어들에게 돌아갔다. 몇 주에 걸쳐 여러 번. 하지만 그 남자는 다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가림막은 언제나 그렇듯 내려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그 집을 보니 그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그을리고 뒤틀린 시꺼먼 집터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우리는 연못으로 가봤지만 연못 안에 물은 없고 통통한 오렌지색 금붕어들은 죽어 말라 있었다. 우리는 내 부모님 집 마당으로 돌아와 이야기 끝에 결론을 내렸다. 부모님들이 그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들을 죽이고 그 금붕어들을 죽였다고. 그것들이 모두 너무나 아름다워
그 대나무 숲마저 태워버렸다고. 눈이 아름다운 그 남자가 두려웠던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평생에 걸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누군가 그리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꼴은 두고 보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걸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거라고. 이 사람 시도 쓰고 소설도 에세이도 전방위로 썼는데 다 좋아요. 특히 소설은 팩토텀이 대표작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근데 경력은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개차반인 천재예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성질도 나쁘고. 그런데 데뷔는 늦었다지만은 어려서부터 문학적 천재성은 자주 입증되었고, 정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하급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대학의 교육 방식을 극단적으로 경멸하는 태도와 함께 완전히 혁신적인 문학적 전달력, 그 방식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도 계속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반달리즘에 가까운 폭력이나 범죄 행위도 젊었을 때는커녕 어렸을 때부터 빈번히 있었고요. 이게 빈민가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자라가지고 형성된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부코스키의 자전적 소설 호밀빵 햄 샌드위치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설로서의 가치도 당연히 무척 높아요. 말이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린 눈이 아름다운 남자, 이 시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여기 나타난 화자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신뢰하지를 않고 부모 말도 안 듣죠. 이게 부코스키가 자란 빈민가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치 돈 많은 한량이나 어딘가의 갱단원이 아닐까 싶게 표현된 눈이 아름다운 남자는 화자의 눈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강하며 아름다운 사람이고 일종의 완벽한 남성성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모조리 불타 사라져 버린다는 거나, 신뢰할 수 없는 부모 세대를 의심하고 완벽한 남성성을 세계가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그 근원적 정서가 부모 세대의 질투와 결핍과 비정상 때문이라고 어린아이의 말로 나타내는 부분 등이 아주 생각해 볼 만하고, 또 독자 정수리를 묵직하게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완력이 있네요. 이 시집이 본래 The Last Nights of the Earth Poems라는 한 권의 시집이었는데, 국내에 번역되고 창작 수업과 망할 놈의 예술을 한답시고 이렇게 두 권으로 분할되면서 망할 놈의 예술을 한답시고에 수록된 시입니다. 민음사에서 냈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강렬하고 훌륭한 시라고 저는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